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건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제 대방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의 경우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항상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자인 능력이나 스킬을 잘 활용을 해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요소들을 저희 디자이너과 섞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인데요. 대부분 항상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집주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고객과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고객님께서 첫 번째로 요청하셨던 부분이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고급스러운 소재를 아주 잘 활용해서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번 현장의 모든 걸 바꾸게 된 저 바로 바닥재, 지금 현재 영상에서는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원목마루, 이태리 명품 원목마루고요. 가조띠 라이프의 피사로라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시공을 하면서 이것과 어울리는 전체적인 소재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원목마루에서 파생되는 이 원목마루와 어울릴 만한 소재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벽체, 조명, 천정재들이 많이 고급스럽게 갔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청사항은 제 바로 뒤에 있는 이제 주방 부분인데요. 이 주방 부분 현재 원래는 이쪽에 가벽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답답한 구조였는데 여기를 꼭 철거해서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 원하셨던 게 욕실 부분은 조금 고급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역시나 이번에 욕실 부분은 조금은 고급스러운 소재, 공법,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번 현장에 대한 인트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원래는 이제 요약본으로 해서 제가 원래 각 공간별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 현관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5편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현관, 거실 겸 복도, 그 다음에 주방 겸 뒤에 이제 세탁실, 그 다음에 마스터룸. 마스터룸에는 공간이 좀 많아요. 마스터룸 안에 이제 평상이랑 드레스룸, 파우더룸, 마스터룸 욕실까지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머지 공간인 거실, 욕실과 방 2개소를 설명하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현관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건입니다. 조금 전에 간단하게 인트로 영상을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프로젝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관 부분부터 자세히 볼 텐데요. 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밖에 나가서 내부로 들어오면서 하나씩 그 현관에서 보이는 부분들을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현관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전체가 좀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됐다라고 좀 느껴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현관이 좀 넓은 느낌은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30평대다 보니까 현관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보통은 한 1.5m에 1.8m 혹은 2.6m 이렇게 보통 시공이 되는데,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평면 계획적인 부분에서 변경드렸던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른쪽에 이제 이 중문이 설치되기 전 공간에는 실제로 하부가 디딤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닥에 약 한 뼘 정도 되는 정도의 디딤판이 있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제 활용을 잘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보시면 바닥이 약 한 30cm 정도가 더 넓어짐으로 인해서 오른쪽에 수납 공간이 쭉 더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문 바로 오른쪽 측면에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꽤 수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야무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있었는데 이 기존에 있던 수납 공간을 다시 철거하고 조금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더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주방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주방에서 보여지시는 이 벽체가 기존에는 이제 이 벽 전체가 다 막혀져 있는 어떤 이 공간이 복도 형태였는데, 이 전체 벽체를 철거를 하면서 이 실제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이 기존에 있던 신발장 쪽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돼서 수납 공간이 좀 더 깊게 확보됐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크게 내부의 어떤 현관 부분에서 구조가 변경된 것은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확장이 되고, 이 안쪽에 있는 수납 공간이 조금 더 확장됐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공간에서 크게 변경됐던 어떤 평면의 변경이 발생했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어떤 마감 디테일들을 저랑 보면서 영상을 촬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규정상 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현관 그 방화문 같은 경우는 종종 교체를 하는데, 이번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교체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저희가 시트지 작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시트지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체 색깔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오른쪽이 조금 더 쨍한 하얀색이 느껴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관문 같은 경우는 시트지 작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이번 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벽체를 도장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측면과 인방 부분, 그 다음에 천정까지 전체 다 동일한 페인트로 진행을 했고, 페인트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벽체를 신규로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벽체 천정 부분까지 다 새로운 목공 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목재와 문틀과 만나는 구간은 대부분 이렇게 갖다 붙이는 마감을 하게 되면은 실리콘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지라고 해서, 보시면 동전 매지라고 해서 공간을 좀 둬서 실제 문틀과 목공이 소재가 만나는 이 구간에 약간의 간격을 줘서 이 공간에서 재료 분리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시공했다라는 것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재료 같은 게 동일한 재료가 동시에 두 개가 만나는 곳에서는 종종 사용하는 방법인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 바로 측면에 보통 분전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집도 역시 오른쪽에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보시면은 이제 전기 분전함이 있는데, 여러 개의 차단기가 더 신규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존에 있던 4개의 차단기보다 3개가 더 차단기가 설치해야 돼서 기존에 있던 어떤 분전함 박스보다 더 규모가 커지게 되다 보니까 벽체 일부를 조금 파내서 이렇게 전기 계획을 전체 다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전기 분전함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전열, 전등 정도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그 다음에 인덕션, 세탁기, 건조기 정도로 보통은 시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도장 마감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서 빠찌링이라고 하는 이제 자석으로 마감을 해서 탈부착이 좀 편하게끔 이렇게 현관 부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적인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풀었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르그랑 스위치입니다. 이제 이번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르그랑 아테오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 전체 동글동글한 원형 느낌이 상당히 아름다운 스위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2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우선 설명드리면, 하나는 복도 스위치예요. 하나를 껐다 켰다 하면 현재 복도에 있는 조명이 껐다 켰다 될 거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체 소등 버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거실 주방에 있는 부분의 조명이 이 현관에서 전체 껐다 켰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배선을 다시 했기 때문에 이런 전체 소등 버튼이 설치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6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이 벽체 마감재인데요. 아마 오늘 계속 설명드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벽체 마감재 같은 경우는 벤자민 무어 페인트로 시공을 했고, 벤자민 무어에서도 등급이 가장 높은 스커프 X라고 하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이면서 강도도 좋고 실제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서, 이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벽체에다가 스커프엑스를 칠하고 거기에서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페인트가 강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보시면은 신발장 부분에 좀 라인을 맞췄던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번 신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서 먼저 보여드리면 손잡이가 특별히 있질 않아서, 상부 같은 경우는 상부 부분에 필러 같은 게 별도로 처리되어 있질 않아서 그러니까 보통은 천정에 필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상부 라인을 쭉 맞춰서 깔끔하게 시공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측면 같은 경우도 신규로 벽체를 형성하면서 이 벽체 라인하고 깔끔하게 맞게끔 도어가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짝으로 디자인을 했고, 전체적인 이제 손잡이는 없이 목찬넬로 깔끔하게 신발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부에 들어간 이번 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세련된 타일을 썼고, 보시면 줄눈이라고 하죠. 매지 부분이 많이 안 보인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실제로도 이 보시면 타일이 한 장, 두 장, 뒤에 세 장, 총 3장밖에 들어가질 않아서, 보시면 중간에 이 부분에 하나 매지가 있고, 이 부분에 매지가 있고, 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 전체가 조금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큰 통으로 느껴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측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목공 작업을 진행해서 도장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 걸레 바지 같은 경우는 아예 벽체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별도로 걸레 바지가 튀어나와 있질 않아요. 보시면 이 면 자체가 이렇게 평평하게 마감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에 보이는 이 중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당히 개방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멀리서 찍어보면 문이 여기 바닥부터 위에까지 굉장히 웅장하게 높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중문 한번 제가 사이즈 재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중문의 사이즈가 약 2350이나 될 정도로 높이가 굉장히 높은 중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건 창호에 3연동 도어로 시공을 했고, 슬림형 3연동 도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슬림하게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가볍게 보이는 게 느껴지고, 이 손잡이를 열면 보시면 이렇게 유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벼운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건 창호의 어떤 라인업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레일이나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워낙 고급스럽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할 때 가격대는 좀 비싸더라도 그래도 선택하시고 나서 사용하실 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현관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소소하지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